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NG 운반선이 증가를 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LNG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있죠. 태광이 이 중에 속하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더 올라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을 보더라도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과 간단한 가격적인 흐름 함께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LNG 운반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현재 정세적인 부분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 터미널이 드론 공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에너지 공급난까지 이어지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 함께 알아보면서 이 태광의 중장기 방향성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 태광 같은 경우에 한 2%가량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을 동반했던 시기가 6월 3일이었죠. 당시에 고가 기준으로 한 22%가량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슈가 바로 동해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된 기자재들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하방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금일 외국인의 매집세가 소폭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 객관적으로 외국인부터 기관, 연기금까지 매도 물량을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금일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고 LNG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 하반기에 좀 반전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사실 태광 같은 경우에 23년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실적적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3년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1%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다소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 있는 영업이익률이죠. 한 16.8%가량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NG 운반선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컨테이너선은 감소를 했는데, 사실 수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 LNG가 컨테이너선보다 매력도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선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LNG선이 늘어난 이유와 컨테이너선이 줄어든 이유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원은 거의 코로나부터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호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데, 이때 발주한 컨테이너선 그리고 벌크선이 인도가 되면서 추가 발주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통상 선박 건조에는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호황 때 이미 발주한 컨테이너와 벌크선 물량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LNG와 LP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운용 기간이 약 20년이다. 그래서 선박들이 현재 교체 시기에 몰리면서 LNG와 LPG 수요가 증가를 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IMO 같은 경우 친환경으로 아예 산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 단계에 있는 게 LNG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업의 트렌드와 함께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로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LNG 모멘텀으로 오늘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주가가 좀 부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고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 터미널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발생이 되면서 이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가 모두 상승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건데, LNG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 그래서 뭐 전면전에서 헤즈볼라를 파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정세가 계속해서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헤즈볼라나 그리고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확인을 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연장선에서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면 에너지 공급 대란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면서 LNG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를 추적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동안 저점 매수세도 들어와줬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6월 21일 날 원유 재고 결과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공급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격이 하락하겠죠. 예상치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NG 테마의 한 가지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21일 원유 재고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유 재고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에 현재 에너지 패권이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이 현재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비중이 한 27%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보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태강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 2%가량의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11선 구간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21선 구간까지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는 6월 3일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해줬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6월 3일 기록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그다음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강 같은 경우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 24년 원래는 전망치를 뭐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 현재 전망치가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한 모습, 당기순이익까지 소폭 하락한 모습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BPS라고 했죠. 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BPS가 22,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과 26년으로 넘어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전망, EPS도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BPS도 한 24,000원까지 뜹니다. 그래서 24년 이 BPS 전망치만 현재 시장에 대입을 하게 되면 현재 주가 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이죠. 때문에 BPS 측면으로 봤을 때 매력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LNG 모멘텀과 그리고 2분기 실적 그리고 글로벌 정세적인 부분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강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